오늘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늘 그렇듯 개미의 시간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 흐름을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7월 30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로 6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코스피 지수가 3,250선을 회복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대규모 협력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뉴스 하나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다음 주에 예정된 관세 협상과 주요 정책 변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을 볼 때는 숫자 자체보다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누가 사고 팔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흐름까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254포인트, 전날보다 0.74%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3,230선에서 출발했지만 장중 한때 3,269포인트까지 치솟았고 막판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며 소폭 눌렸죠. 특징적인 부분은 수급 흐름입니다. 개인은 1조 원 가까이 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300억 원, 3,8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을 바쳤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자동차, 금융업종에서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같은 방향으로 매수할 때는 보통 시장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봅니다.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중기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상위 종목 흐름을 볼까요?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할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가장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오늘만 2.83% 올랐습니다. 테슬라와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 소식이 직접적인 호재였죠. 이 협력은 AI 칩뿐 아니라 전장, 배터리 분야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동차 섹터도 주목받았습니다. 현대차는 2.29%, 기아는 무려 4.45%나 올랐는데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대감이 이들 종목에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금융주 중에서는 KB금융이 1.35% 오르며 동반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 업종인 SK하이닉스도 0.38%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반대로 전일 급등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중공업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상위주가 명확하게 엇갈리는 건 차별화 장세가 시작되는 신호예요. 이제는 모든 종목이 함께 오르는 장세가 아니라 재료가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803포인트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580억 원 순매수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지수가 눌렸죠. 이 상승 종목을 보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세를 보였고 하락 종목은 알테오젠, 펩트론, HLB, 파마리서치 등 제약 바이오 중심이었습니다. 이 코스닥은 2차 전지, 로봇과 제약, 바이오 업종의 흐름이 완전히 갈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런 때는 업종별로 선별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가장 큰 뉴스죠. 이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미를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삼성 파운드리의 글로벌 신뢰 회복. 두 번째, 테슬라 전기차와 AI 칩 공급망 확대. 셋째, 전장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까지 협력 가능성 확장입니다.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 삼성전자 7월 상승률이 20% 돌파했습니다. 이건 2002년 이후 최대 기록이에요. 해외 언론에서도 삼성의 글로벌 시총 확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단기적인 모멘텀도 있지만 중장기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계약 세부 조건과 수익성 반영은 3분기 이후 실적에서 확인될 전망입니다.
이제 다음 주 일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장 큰 이벤트는 7월 31일 예정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입니다. 삼성, 현대차, 한화 회장들이 워싱턴을 직접 방문하면서 협상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예상 시나리오는 이렇게 나옵니다. 불리하지 않은 결과만 나와도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 15% 이상 관세 인상 가능성은 낮다. 여기에 FOMC 회의와 빅테크 실적 발표도 같은 주간에 겹쳐 있어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일정이 몰려 있을 때는 결과 확인 후 움직이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예측만 믿고 거래하면 변동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요. 업종별 흐름도 뚜렷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1. 강세업 쪽으로는 전기전자, 자동차, 배터리고요. 차익 실현 업종으로 보면 방산, 조선, 제약입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은 외국인 순매수가 2024년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대형주 중심의 지수 방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업종 순환매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 대형주 중심 흐름 이후 중소형 성장주로 확인되는 순서를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관세 협상 결과로 외국인 수급 변화의 핵심 촉매가 될 수 있고요. 이 대형주 강세 지속 여부가 지수 유지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업종별 차별화다 재료가 있는 기업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단기 급등 종목을 쫓기보다는 실적 기반 우량주와 정책 수혜주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외부인과 기관의 매수 시세로 코스피가 연고점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테슬라 협력 소식 그리고 다가오는 관세 협상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지탱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이벤트가 며칠 사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을 확인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종목이나 분석 요청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